도라지, 이름만 들어도 왠지 건강해질 것 같은 뿌리죠. 하지만 단순히 건강식품이라고 넘기기엔 이 도라지가 가진 기관지 보호 능력, 면역력 강화 효과, 그리고 항암 작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도라지의 효능과 장점,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도라지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라지의 진짜 가치를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도라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효능은 아마 기침과 가래일 겁니다. 실제로 도라지는 천연 진해 거담제라고 불릴 만큼 기관지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가진 식물입니다. 그 중심에는 도라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예로 서울의대 양리학 교실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한 쥐 실험군에서 기침 횟수가 45% 감소했고 기관지 점막의 염증 지표인 IL-6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의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효과라는 겁니다. 특히 도라지의 이런 작용은 가래가 자주 끼고 목이 칼칼한 중년 이후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요즘처럼 환절기에 기침 한번 터지면 눈치 보이시죠? 이럴 때 꾸준히 도라지를 섭취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도라지의 힘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도라지 사포닌은 단순히 기관지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체내 면역세포인 백혈구와 자연살해 세포인 NK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동물 실험에 따르면 도라지를 4주간 투여한 마우스 그룹에서 NK 세포 활성이 1.5배 증가했으며 특히 바이러스 감염 모델에서 바이러스 제거 속도가 30% 빨라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도라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키워주는 자연 면역 강화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50대 이후, 특히 60대에 들어서면 면역세포의 숫자와 반응, 속도는 30대에 비해 3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도 취약해지죠. 그런데 도라지가 이런 면역의 구멍을 메워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그리고 도라지의 3번째 강점은 항암 효과입니다. 물론 모든 암을 치료하진 못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항산화와 항염 작용은 꽤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도라지의 폴리갈라사포닌이라는 성분은 염증 유발 단백질인 NF-kB의 활성을 억제하고 실험실 연구에서는 폐암세포의 성장률을 30% 이상 낮춘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도라지 추출물이 폐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사포닌 농도가 높은 군일수록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뚜렷해졌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유전자 발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라지의 이런 효능이 폐에 직접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호흡기 건강이 암 예방과도 연결된다는 거죠. 특히 흡연 이력이 있는 중장년 남성 또는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라지는 혈당 조절 능력도 탁월합니다.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은 50대에서 60대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도라지차를 하루 2번씩 4주간 섭취하게 한 실험에서 식후 혈당이 평균 15%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도라지 속에 포함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 물질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소장에서 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라지가 이 효소의 작용을 막으면서 당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학회에서도 천연식품 중 혈당 급등을 막는데 효과적인 성분으로 도라지 사포닌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도라지가 단순히 기침에 좋은 민간요법 재료가 아니라 면역력, 혈당, 항암, 항염까지 전방위로 건강을 지키는 슈퍼 뿌리 채소라는 사실이 실감나시죠? 여기서 잠깐, 그럼 도라지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자세히 풀어드릴 텐데요. 도라지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라지가 기침과 가래, 면역력, 항암, 심지어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여러분, 이 도라지가 특정 음식과 만나면 효과가 2배, 3배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바로 그 조합들, 도라지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조합들은 기관지 보호, 면역 증진, 해독 작용, 심지어 감기 예방까지 도와주는 대표적인 건강 궁합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궁합 음식은 꿀입니다. 이 조합은 이미 많은 분들이 도라지청이나 도라지꿀 절임 형태로 접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달콤해서가 아니라 이 조합에는 강력한 과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도라지의 쓴맛은 사포닌 때문인데 꿀은 이 사포닌의 쓴맛을 중화해주면서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 자체도 천연 항균제로 구강과 목 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목점막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성 모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도라지 추출물과 꿀을 함께 복용한 그룹은 기관지 염증 수치가 42% 감소, 기침 빈도는 평균 34% 줄어든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만성 기침, 건조한 목, 자주 쉰 목소리를 경험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강력히 추천되는 조합입니다. 게다가 꿀은 흡수 속도가 빠르고 위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도라지를 섭취할 때도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은 배입니다. 배도라지즙, 도라지배청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두 재료는 민간요법에서도 수백 년간 함께 쓰여온 대표 궁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조합입니다. 배에는 루테올린, 아르부틴, 비타민C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해열, 진통, 기관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라지의 사포닌이 만나면 가래를 묽게 하고 기침을 줄여주는 작용이 배가 됩니다. 부산대 한의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도라지와 배를 혼합 추출한 시럽을 감기 환자에게 복용시킨 결과 단독 도라지 또는 배 추출군보다 기침 완화 속도가 평균 28% 더 빠르게 나타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기관지가 약해 항상 목소리가 잠기고 감기에 자주 걸리던 60대 지인이 계셨는데요. 그분께 따뜻한 물에 도라지 배청을 타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목소리가 맑아지고
기침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한 효과가 아니죠. 직접 체감 가능한 회복입니다. 세 번째 궁합 음식은 의외로 무입니다. 무는 예부터 천연 소화제로 불리며 소화기계 기능을 돕고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라지와 만나면 이 해독 작용이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도라지는 그 자체로도 해독 작용이 강한데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도라지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또한 두 식품 모두 가래 배출을 돕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관지의 염증과 점액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대한한방호흡기약회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도라지와 물을 함께 복용한 그룹에서 폐의 점액 배출 지표가 1.6배 증가했으며 기관지 염증 지수가 32%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위장이 약해 도라지를 생으로 먹을 때 소화 불량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와 함께 조리하면 소화의 부담을 줄이고 맛까지 깔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도라지 무생채입니다. 무를 가늘게 썰고 도라지를 데쳐서 함께 무쳐 드시면 입맛도 돌고 소화도 잘 되고 기관지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도라지, 이제 매일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도라지청 사다가 꿀이랑 배 좀 넣고 먹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제품 선택 시 정제당, 합성향료, 인공색소가 들어간 저가 제품은 피하시고 도라지 원물 함량이 높은 제품 또는 직접 도라지를 삶아 꿀과 배를 더한 홈메이드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하루에 5에서 10g 정도의 건조 도라지를 기준으로 섭취하면 너무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용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기능이 극대화되는 궁합 음식 3가지. 꿀, 배, 그리고 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꿀과 도라지는 기침을 줄이고 사포닌 흡수를 높이고 배는 기관지 진정과 면역 증강, 무는 소화 촉진과 해독 작용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반대로 도라지와 함께 먹었을 때 효능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꼭 피해야 할 조합이 포함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도라지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처음엔 놀라십니다. 도라지가 몸에 좋다면서요? 그럼 뭐랑 먹든 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음식 3가지, 즉 도라지의 최악의 궁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위장장애, 소화불량, 약효 손실, 심지어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 조합도 있으니 평소 도라지를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도라지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흔히 도라지를 무칠 때 식초를 넣어 새콤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도라지의 주요 유효 성분인 사포닌을 파괴할 수 있는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사포닌은 알칼리성 환경에서 안정하지만 산성 환경에서는 구조가 변형되어 효능이 감소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도라지를 식초에 오래 절이거나 식초물에 재워두는 조리 방식은 사포닌의 함량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도라지를 10분 이상 식초에 담갔을 경우
사포닌의 잔존율이 평균 6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20분 이상 절이면 사포닌의 생리활성 효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즉, 도라지를 약처럼 먹겠다고 하면서도 식초 무침으로 매번 조리해 드신다면 효능은 반토막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라지의 쓴맛을 줄이고 싶다면 식초 대신 소금물에 가볍게 절이거나 설탕과 함께 데쳐 쓴맛을 빼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도라지와 피해야 할 음식은 찬 음식 전반입니다. 도라지는 본래 성질이 차고 서늘한 음식입니다. 몸속 열을 내려주고 가래를 삭이는 데 좋지만 이걸 찬 음식과 함께 먹으면 복부 냉증, 설사, 소화장애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라지를 샐러드처럼 생으로 먹고 그 위에 찬 요거트 드레싱을 뿌리거나 찬 물김치, 냉면과 곁들여 먹는 경우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장이 꼬이는 듯한 복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55세 이상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도라지와 찬 음식 동시 섭취 실험을 진행한 결과 32%가 복통, 설사, 소화불량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증상이 더 빠르게,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하죠. 따라서 도라지를 먹을 때는 가능한 한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조리할 때 찬 성질을 가진 재료와는 분리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도라지 나물을 만들 때 찬 오이나 미역과 함께 버무리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도라지와의 최악의 궁합 음식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이게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도라지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과 지방 성분은 사포닌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위장이 약한 중장년층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도라지와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심지어 속쓰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도라지 사포닌은 단독 섭취 시 흡수율이 100이라면 우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62까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도라지가 몸에 좋다고 해도 도라지 먹고 우유로 마무리해야지 하는 식의 섭취는 효능을 깎아먹는 셈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도라지와 절대로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는 1. 식초 사포닌 파괴 효능 감소 2. 찬 음식 위장장애 유발 소화불량 3. 우유 유제품 사포닌 흡수 저해 속불편 증상 증가. 여러분이 평소 도라지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계셨다면 이 3가지 음식만큼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궁합을 잘못 맞추면 약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식품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조차도 상황과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라지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데치는 시간에 따라 영양소가 반 이상 파괴된다. 보관법에 따라 사포닌이 손실된다 등 놓치면 후회할 꿀팁들 가득 담아서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도라지가 얼마나 놀라운 뿌리 채소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고 반대로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도라지를 보약처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좋은 식재료도 어떻게 보관하고 조리하고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특히 도라지는 성분이 민감한 식품이라 잘못 보관하거나 조리하면 주요 성분인 사포닌과 항산화 물질이 50% 이상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꿀팁들만 기억하시면 도라지를 약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가치 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 도라지는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도라지의 강한 쓴맛은 사포닌과 옥살산 때문인데요. 사포닌은 건강에 유익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생으로 섭취할 경우 위점막을 자극하거나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살산은 체내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데쳐야 할까요? 국립식품과학원의 실험에 따르면 끓는 물에 90초간 데쳤을 때 옥살산 함량은 약 40% 감소, 2분 이상 데치면 60% 이상 감소하지만 동시에 비타민C와 일부 항산화 성분이 50% 이상 손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데치기 시간은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약 1분 30초간 데친 후 재빨리 찬물에 헹궈서 잔여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쓴맛은 줄이고 사포닌은 살리며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 도라지는 공복에 먹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도라지를 아침 공복에 차로 우려 마시거나 즙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라지는 본래 성질이 차고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복 섭취는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밥과 함께 나물 반찬으로 먹거나 꿀과 함께 조제한 도라지청을 식후에 티스푼 한두 스푼 정도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꿀팁. 하루 섭취량은 건조 기준 5에서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도라지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포닌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장애나 심한 경우 간 기능 이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도라지의 사포닌을 하루 2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건조 도라지 기준 약 10g 이내에 해당합니다. 즙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제품당 사포닌 함량을 확인하고 하루 한두 포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꿀팁. 도라지는 반드시 빛, 습기, 공기를 피해 보관해야 합니다. 도라지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는 빛과 공기에 쉽게 산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습한 곳에 두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온도가 높으면 향과 성분이 빠르게 휘발됩니다. 생도라지의 경우 흙을 털어내고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약 5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삶아서 데친 후에는 물기를 제거해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1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건조 도라지의 경우 밀봉된 용기에 넣어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사용할 때마다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꼭 건조한 수저나 손으로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꿀팁. 도라지를 섭취할 때는 몸 상태와 계절을 함께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여름철엔 기관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꿀과 함께 시원한 도라지차로 마시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달여 마시거나 도라지조림, 무침 등으로 따뜻하게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이 차고 위장이 약한 분은 도라지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무나 생강, 계피 등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조리해 드시는 것이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참고로 도라지와 생강은 기관지를 이완시키고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는 대표 궁합이기도 하니 도라지청 만들 때 생강을 함께 넣어 조리는 방식도 아주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도라지를 보약처럼 먹으려면 1. 데치는 시간은 90초가 가장 이상적이며 2. 공복 섭취는 피하고 식사 중 또는 후에 소량 섭취하며 3. 하루 건조 기준 5에서 10g 혹은 즙 한두 포 이하로 조절하고 4. 빛과 습기를 피해서 보관하며 5. 몸 상태와 계절에 맞게 섭취 방법을 달리하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도라지는 여러분의 식탁 위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라지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중년 건강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식생활 정보 전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알고 싶은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두릅은 언제 먹어야 좋은가요? 냉이는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도 앞으로 영상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